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아침 지른책입니다. 선거가 28일 남았군요. 이제 여야 대진표가 거의 다 짜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도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나왔죠. 그러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잡음을 4년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공천권을, 당권을 가진 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의 보스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천권입니다. 4년간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일은 결코 사적인 인연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일이죠. 그래서 대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였는데 몇 명의 심사위원들의 자의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부터 바꿨죠. 그렇다면 그 뜻에 비추어 공관위가 할 일은 당의 공천 업무를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심사가 아니고 관리 말입니다. 각 후보들의 자격이 자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지역의 경선에 맡겨야죠. 그게 선진민주정들, 근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관위를 만든 취지죠. 아무리 잘된 공천도 공관위의 자의가 개입을 하면 그건 악의적인 사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정당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정당들의 공관위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관위는 공천을 관리하지 않고 여전히 공천을 심사를 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독단으로 혹은 공관위의 의결 형식을 빌려서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일삼았죠. 그리고 사실상 공천을 심사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통합당이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그들은 공관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너무 벗어난 불법적 심사를 자행했다고 해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이런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공천 태도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 민주주의를 할 함량이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총선을 앞둔 통합당은 결국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건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통합당은 사천 논란을 빚은 지역구 공천으로, 그리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TV가 하루 종일 보도를 했죠. 보수 야당으로 3년 만에 통합의 깃발을 들고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공천 잡음은 너무 컸습니다. 그 대부분은 물러난 김용호 공관위원장으로 인한 것이죠. 4년 전 공천의 대자뷰라고 할까요? 문제는 논란이 커져도 당의 최고위와 공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결국 반발도 줄어들고 또 표 쏠림으로 공천 잡음은 찻잔 속에 이는 바람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김용호 공관위의 반발에서 무소속 출마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지역구민이 보아도 명분이 뚜렷한 무소속 출마이니까 황교안 대표에게도 큰 부담으로 되겠죠. 인천 미추홀 을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강원 강릉의 권성동 의원,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 대구 북갑의 정태욱 의원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 마산 합포의 이주영 의원, 진주월의 김재경 의원도 아마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밀어붙이던 김태호 전 지사는 거창 합천에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이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강 보아도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 대부분은 컷오프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는 두 가지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표의 분산으로 보수 후보가 패배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 바꿔 말하면 정의가 실종되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공관위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수차 말씀드렸지만 공관위는 처음부터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했습니다. 중진들의 흠집 출마는 해당 중진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였죠. 그걸 강제로 밀어붙일 건 아니었습니다. 강요할 게 아니라 설득할 문제라는 겁니다.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 뒤 하자가 없으면 모두 경선에 붙여야 했죠. 무엇보다 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모두 경선을 해서 흥행으로 자당 후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선을 통해 정치판에 새 물이 들어오고 진정한 물갈이가 만들어지죠. 지금 통합당 공관위처럼 여기저기 청년벨트로 가면서 마구잡이로 옮기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른데 빼고 컷오프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통합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당의 안방 같은 지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일삼은 겁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다선이라는 이유로 혹은 온갖 명분을 붙여 컷오프해서 경선의 기회조차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공천 잡음이 없다면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공천 잡음에 처음 공관위에 6명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것 외엔 그냥 넘어갈 태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결국 큰 뜻은 통합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기 바란다. 글쎄요. 이 사천 논란이 다소의 어려움으로 인한 논란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다소의 어려움. 낙선자들, 낙천자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런 차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진보 좌파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선거법을 피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추천을 한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되자 또 하나의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언론은 통합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을 했다며 까십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정면 충돌? 정말일까요? 통합당의 불만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가 나서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안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고 불을 지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언론에 내세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의 당선권 밖으로 예상되는 21원이 배치된 걸 거의 모든 언론이 주목을 하더군요. 저 역시 그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8번 우원재도 언론이 궁금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선권 안에도 통합당 영입 인사가 있긴 있더군요. 17번 정선미 변호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논란을 키우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볼까요? 가급적이면 구상한 대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필요한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상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바꾸라는 얘기죠. 언론은 황 대표가 한승규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 영입 인사를 당선권 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선 통합당에서 건너간 김성찬, 이종명, 정운천 이런 최고위원에다가 조원현 사무총장이 있죠. 그래서 일단 공병호 위원장의 비례대표 명단이 최고위 추인을 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공병호 공관위가 최고위의 제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관위원 7명 중에 5명 이상으로 재의결을 해버리면 공천 명단은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군요. 칼자루를 공병호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일자 공병호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해명을 했더군요. 통합당 영입 인재를 완벽하게 포함하기를 원했다면 공병호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말 그런가요? 그래도 몇몇 낯선 이름들, 예컨대 기업인 이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8번 우원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추천 이유를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은 명단 수정을 일찌감치 거절을 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결과를 부정하고 싶으면 날 자르고 다시 공관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 통합당에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이 한승규 당대표를 최고위에서 해임시키고 새 대표를 선출해서 새 공관위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아예 통합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48억의 선거 비용까지 나온다면서 군부를 지피고 있더군요. 황교안 대표마저 기자들에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으니 그냥 음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유일한 보수 비례 정당인 줄 알고 신청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농락한 셈이 되겠죠. 어쨌든 통합당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개 파장에다가 통합당 공관위 사천 논란 또 여전했으니 말입니다. 당장 TV뉴스에 계속 이 문제들이 거론됐죠. 거기에다 오후에는 홍준표 대표가 대구 수성목가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다 쫓아갔죠. 그는 탈당의 명분으로 황 대표까지 거론했더군요. 공관위가 저지른 협잡공천의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했지만 황 대표는 거부했다. 한편 기다렸던 경선 결과도 속속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경선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부산 영도는 김영호 퀴즈로 소문이 난 황보승희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예측을 이미 했죠. 저는 공천 과정을 비판한 사람이지만 황보 후보가 본선에서도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김영호 위원장에겐 명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울산 남구을은 김기현 전 시장이 박맹우 의원을 이겼습니다. 두 거인의 싸움에서 김 전 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난 양산을에선 나동현 전 시장이 예상대로 승리를 했는데요. 다들 기대는 하고 있지 않겠지만 저는 나동현 전 시장이 멋지게 김두관 의원을 이기기를 기다립니다. 울산 남구갑에서는 이채익 의원이 그리고 부산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역시 그들의 승리도 기원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봄꽃 하나씩 심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